선수의 지나친 각성은 주위의 폭을 좁히고 긴장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운동 수행과 경기력 향상에 방해가 된다. 각성이 너무 높아 불안을 느끼게 되면 선수의 자신감이 결여될 수 있으며 운동 수행과 경기에 대한 집중이 흐트러진다. 하지만 각성 수준이 너무 낮아도 집중력이 떨어져 효과적으로 운동을 수행할 수 없다. 운동 종목이나 대상, 상황, 시간에 따라 각성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미식축구나 단거리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역도, 팔굽혀펴기, 투포환 던지기, 씨름, 격투기 등의 종목은 적절한 흥분 상태가 되도록 각성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다. 반대로 양궁, 사격, 골프의 퍼팅, 농구의 자유투 등은 각성 수준을 적절하게 낮추는 것이 최상의 경기력을 만들어준다. 같은 종목에서도 특정 상황이나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최적의 각성 수준은 모두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멘탈 스포츠인 골프에서 퍼팅은 각성을 낮추어야 하고 큰 스윙은 상대적으로 적절한 각성이 요구된다. 태권도에서 겨루기와 격파, 품새에서 요구되는 각성 수준이 다르고 세부적인 진행 과정에서도 요구되는 각성 수준은 모두 다르다. 그리고 선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최상의 운동 수행을 발휘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각성 수준이 있다. 어떤 선수는 각성이 높으면 긴장과 두려움을 크게 느껴 수행에 방해가 되고 어떤 선수는 각성을 높여야 활력 상태에서 더 좋은 수행을 하게 된다. 각자의 적정 각성 수준이 다른 것이다. 또한 선수가 자신의 각성 수준을 인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각성과 정서의 관계가 달라지기도 한다. 어떤 선수는 각성이 높은 상태를 기분 좋은 흥분 상태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그것을 불쾌한 감정인 불안 상태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각성이 낮은 상태를 기분이 좋은 이완 상태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지 않는 지루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불안한 상태를 긍정적인 활력 상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지루한 상태를 편안한 이완 상태로 전환할 수도 있다. 즉, 관점을 긍정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각성 수준을 긍정적인 자원과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각성과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가에 따라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이다. 첫째, 욕구이론. 욕구이론은 헐에 의하여 제기되고 스펜스에 의해 수정된 이론으로 추동이론이라고도 한다. 각성과 수행의 관계를 직선적인 관점으로 보고 각성 수준이나 욕구가 높아지면 수행도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은 선수의 욕구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성이 높아져 운동 수행 향상과 경기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수행은 습관의 강도 곱하기 각성. 이 등식으로 보면 선수의 수행은 욕구와 습관의 강도가 강할수록 향상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스포츠 종목과 기술에 따라 지나친 각성과 욕구가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종목이나 골프와 양궁 등 멘탈의 비중이 높은 스포츠 종목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론이다. 하지만 단순한 근력, 순발력, 심폐기능 향상이나 역도, 투포환 등의 종목에는 운동 수행과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맞은 이론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종목의 특성이나 선수 개인의 불안 수준과 기술의 난이도를 무시하고 욕구 이론을 일방적으로 적용시키면 주의의 폭이 좁혀져 운동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나 단서를 놓치게 될 수도 있고 지나친 긴장으로 경직 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코치가 욕구 이론을 모든 선수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코칭을 한다면 지나친 각성과 불안으로 운동 수행과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욕구이론과 비슷한 사회촉진이론에서는 주변에 있는 타인의 존재가 선수의 각성 수준을 높여 수행 효과를 높인다고 주장한다. 역도에서 코치가 옆에서 지켜볼 때 더 각성이 되고 윗몸 일으키기를 혼자 할 때보다 앞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더 효율성이 좋아지는 원리이다. 마라톤에서도 경쟁자가 있을 때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되지만 지나친 각성이 오히려 경기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촉진이론의 한계는 욕구이론과 마찬가지로 이미 학습된 과제나 단순한 기술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골프나 양궁 등의 복잡한 기술이나 멘탈의 비중이 높은 스포츠에서는 주변에 있는 타인의 존재가 오히려 정보 간섭이 되거나 각성을 높여 운동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둘째, 적정 수준 이론. 적정 수준 이론은 여크스와 도슨이 주장한 각성과 수행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역유가설이라고도 한다. 각성 수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 운동 수행도 점차적으로 높아지다가 각성이 너무 지나쳐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운동 수행이 다시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적정 각성 수준은 운동 종목과 기술, 숙련도, 선수의 성격, 동작의 난이도, 경기장 상황, 선수의 멘탈 상태 등에 따라 다르다. 코치는 종목적인 특성과 선수 개인의 적정 각성 수준을 파악하여 훈련 과정에서 각성 상태를 일관성 있게 조건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정 각성 수준이 최상의 운동 수행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코치가 종목과 선수의 적정 각성 수준에 벗어나는 상태에서 훈련을 반복하게 된다면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 잘못된 각성 수준에서의 반복 훈련이 조건 형성되어 자동화되면 실제 경기 상황에서 지나친 각성과 불안을 갖게 된다. 코치의 역할은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적정 각성 수준을 발견하고 이끌어내어 선수 스스로 반복 훈련을 통해 자신의 상태와 수준을 안정된 상태로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셋째, 최적 수행 지역 이론. 역유가설 이론의 대안으로 한인이 제안한 이론은 선수들의 상태 불안 수준이 개인차가 매우 크며 최고의 수행을 발휘하기 위해서 특정한 수준의 각성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최고의 수행을 발휘할 때 선수마다 다른 불안 수준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선수가 최고의 수행을 발휘할 때는 자신만의 고유한 불안 수준이 있기 때문에 코치는 선수 개인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어떤 수준의 각성이 최고의 수행을 가져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최적 수행 지역에 있는 선수의 수행이 더 높기 때문이다. 넷째, 불안의 다차원 이론. 실제로 불안은 단일 차원이 아닌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관성을 갖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불안은 실제 몸으로 느끼는 신체적 불안과 의식적 지각인 인지적 불안으로 구분된다. 신체적 불안은 지나친 심장박동, 땀, 떨림, 경직, 잦은 소변 등과 같이 지각된 생리적 각성이며 인지적 불안은 사실로 존재하는 것과 관계없이 마음으로 근심과 걱정, 불쾌한 감정 등의 지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관적 각성이다. 신체적 불안이 높아지면 구심성에 의해 뇌는 그것을 지각해서 인지적 불안을 높이게 되고 인지적 불안이 높아지게 되면 원심성에 의해 신체적 불안을 다시 높이게 되어 두 가지 불안이 상관성을 가지고 서로의 상태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인지적 불안이 높아지면 주의 분산과 정보 간섭에 의해 수행이 낮아진다. 그래서 인지적 불안을 낮추기 위한 멘탈 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격변 이론.
격변 이론은 역유가설과 비슷한 이론이며 인지적 불안 수준이 낮을 때는 생리적 각성과 운동 수행 간의 역유자 관계가 형성되지만 인지적 불안 수준이 높을 때는 생리적 각성이 적정 수준을 넘어 수행에 급격한 추락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견디기 힘들 만큼의 과도한 불안에 의하여 수행에 급격한 감소가 생기면 상황이 바뀌어도 정상적인 수행 양상이 힘들어지고 일정 기간 저하된 수준 상태를 유지하다가 급작스런 수행의 상승이 일어난다. 흔히 경기 중에 긴장과 불안으로 인하여 선수의 멘탈이 붕괴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멘탈이 붕괴된 선수가 자신의 컨디션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행의 갑작스런 붕괴가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선수가 적정 각성 수준을 벗어나 급격한 멘탈의 붕괴가 왔다면 완전한 신체적 이완을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적정 각성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때 호흡법이나 패턴 깨기, 이완기법, 앵커링, 루틴 등을 활용하여 추락한 멘탈과 신체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추락한 상태의 문제에 연합하게 되면 이후의 모든 경기는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여섯째, 전환이론.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선수가 자신의 각성 수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각성과 정서의 관계가 달라지게 된다. 선수가 어떠한 관점과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각성 상태를 기분 좋은 설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불쾌한 감정인 불안 상태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성이 높을 때는 불안을 경험하고 각성이 낮을 때는 지루함을 경험한다. 각성과 스트레스가 함께 낮을 때는 졸림을 경험하고 각성은 높으나 스트레스가 낮을 때는 흥분을 경험한다. 전환이론은 경쟁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경쟁에서 목표 지향 양식의 동기를 가진 선수는 각성이 증가하면 불안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행에 방해를 받는다. 반대로 쾌락 지향 양식의 동기를 가진 선수는 각성이 낮아지면 지루함을 느끼면서 수행의 감소가 나타난다. 만약 목표 지향 동기를 가진 선수가 높은 각성 때문에 과도한 불안을 겪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쾌락 지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반대로 쾌락 지향 동기를 가진 선수가 지루함을 느낀다면 목표 지향 동기를 부여하여 각성을 시키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된다. 전환이론의 특징은 각성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수는 경기장에서 어느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불안을 흥분이나 설렘과 같은 활력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인지적, 신체적 불안 수준이 낮아진다. 전환이론을 경기 상황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에서 코치와 선수 모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멘탈 트레이닝을 반복하여 관점을 전환하는 멘탈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전환이론이다. 일곱째, 심리에너지 이론. 마틴은 각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심리에너지가 발생되고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각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긍정적 심리에너지가 생겨 운동 수행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고 각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부정적 심리에너지가 생겨 운동 수행에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이 이론은 긍정적 심리에너지와 부정적 심리에너지의 관계 속에서 최상의 운동 수행을 찾으려는 것이다. 선수는 긍정적인 심리에너지가 높고 부정적인 심리에너지가 낮은 적정 에너지 지역에서 최상의 운동 수행 능력과 경기력을 발휘하게 된다.